조선 후기에는 유교 질서가 뿌리내리면서 신분제도가 강화되었어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분에 따라 여성의 삶도 달랐답니다. 그럼 신분별로 여성의 삶을 살펴볼까요? 양반 계층의 남성과 여성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하는 일, 집안에서 지내는 장소 등이 더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남성은 집 밖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했고 여성은 집 안에서 살림살이를 주로 했지요. 또 남성은 사랑채에서 여성은 안채나 부엌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받는 교육도 달랐는데요. 글을 배우고 있는 이 아이처럼 양반 남성은 관리가 되기 위해 유학 교육을 받았어요. 한편 양반 여성은 시집을 가서 자식을 키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학문 교육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여성은 결혼을 한 후 주로 음식 장만하기, 손님 맞이하기 등의 집안일을 관리했지요. 사회활동의 경우 남성들의 영역이라 생각했기에 여성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답니다. 또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남성과 차별을 받았고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할 경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는 삼종 지도란 규범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를 뜻한답니다. 그 도리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여성은 평생토록 남성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종 지도가 강조되었던 조선 후기 여성은 남성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보아 권리를 억압받았고 여성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답니다. 자, 그럼 상민 여성의 삶은 어땠을지 그림을 통해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길쌈이라는 작품인데요. 길쌈은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일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여성은 길쌈을 하고 나이가 드신 여성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 뒤편으로 실에 풀을 먹이는 여성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상민 여성들은 아이를 보살피며 무명과 삼배 등의 옷감을 만드는 일도 했답니다. 이번에는 김홍도의 또 다른 작품인 빨래터입니다. 개울가에서 빨래 방망이로 빨래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상민 여성들은 집안일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윤두서의 나물캐기라는 작품인데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낙네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비탈진 곳에서 나무를 캐는 모습을 그렸네요. 이렇듯 상민 여성들은 나물 캐기뿐만 아니라 힘든 농사 일도 했답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 상민 여성들의 옷차림도 알 수 있는데요. 양반 여성과는 달리 의복에 제약이 없었고 외출할 때는 얼굴을 내놓고 다녔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의 신분 중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천민 여성은 관청, 양반집 등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살았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여성이라도 양반, 상민, 천민 등 신분에 따라 사는 모습이 달랐답니다.